오늘 첫 우리 책의 정원,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책의 정원을 이끌고 갈 가드너 우선 먼저 인사드릴게요. 조경희 가드너입니다. 네. 자, 오늘의 우리 책의 정원은 9분의 시즌 1에서는 조경사님을 모시고 책의 정원을 다듬어 주실 조경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첫 조경사님은 아시죠? 제가 미리 많이 공지를 드렸고 우리 5기 때 또 우리 교수님으로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고요. 제가 10년 전에 경희 사이버대 그 문경과를 편입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뵀어요. 그때 강의 때 너무너무 감동 깊게 뵈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언제든지 바쁘신 와중에도 노 안 하시고 항상 네 무조건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수락해 주신 우리 강원굿 조경사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강원굿 대표님 조경사님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아시죠? 대통령 글쓰기 저자님이신데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을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을 하셨고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 연설 담당 비서도 하셨고요. 그리고 효성그룹 상무님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메리츠 미디어 편집 주간도 하셨고 정북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지금 현재는 한 2년 동안에는 뭐 대화의 희열부터 예능 프로도 많이 나가셔서 모든 뭐 세바시 이런 건 당연하고 EBS도 담당하시고 또 지금은 방송 라디오 방송 하신다 그랬죠. 예, KBS. 예.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네, 그래가지고 한 번씩 팬을 모셔가지고 대화하시는 이제 그런 걸 하신다는데, 자 그리고 또 말빨 글빨이라는 파워 유튜버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후에 우리 강원국 교수님께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말빨 글빨 들어가면은 내용이 다 체계적으로 짜여서 주제별로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첫 진행은 우리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우선은 남는 말하듯이 쓴다. 자, 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1시간은 제가 이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많은 얘기. 우리가 책에서 말고 이 비하인드와 이 행간에 담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자 이런 자리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진행될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첫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정말 이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책 플랫폼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학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재밌어야 된다고. 이 재밌기가 참 쉽질 않아요. 재밌기가 잘 안 들리나요? 아니요. 네, 예. 저는 이런 처음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한 게 아까 우리 대표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김어준 씨가 하는 그 한겨레 신문에서 당시에 했던 파파이스라는 거기에 이제 토크에 나가서 정말 웃길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되게 웃기다고 그게 아마 지금 한 280만 뷰인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게 여러 이렇게 갈래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합치면 한 300만 이상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니까 꼭 300만 명이 봤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또 그것의 장점이에요. 한 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보면은 중독이 된다. 그래서 여러 번 본다.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밥 먹고 사는 이제 첫 단추가 됐습니다. 아마 그게 없었으면 글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 학원 대표님들 또 학원 가족 학원인들 같이 저도 이제 이 말로 먹고 살잖아요. 이 길로 성공적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저도 그 학원을 운영할 뻔했습니다. 1999년에
1999년에 대우 그룹이 이제 문을 닫고 그랬을 때 학원 같이 할 사람까지 다 규합을 했고 이제 학원을 뭐 등록을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뭘 정보를 잘못 알은 것 같아요. 그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영수를 가르치려면 국영수의 그 정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된다. 학원 등록을. 그거 맞나요? 그래요? 아, 그때 그럼 그랬구나. 근데 저는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두 분이 없었어요. 자격증이. 그래도 다 한대요. 근데 그러면 야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모였다가 다시 다 직장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어디를 못 들어가서 제가 다니던 데로 이렇게 모셔고 와서 제 옆자리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한때도 저도 이제 학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90년대 말에 그때 시작을 했으면 돈을 좀 벌지 않았나요? 네, 2000년에 벌었겠죠. 학원 전성시대가 한때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죠? 강남에 막 돈 많이 벌었죠. 그걸 누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는 용기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게 예전에 하려고 했던 거에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의 주제가 이제 나는 말하듯이 쓴다인데, 사실은 글쓰기 책입니다. 그리고 저 책을 쓸 때 이제 글쓰기 책은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막이다. 모든 걸 다 갈아 넣자.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 강원국의 글쓰기란 글쓰기 책을 썼고요. 그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뭐 두 권 합해서 한 40만 부 이렇게 팔렸으니까 많이 팔렸는데, 정말 나는 결정판으로 저거는 그 이상을 기대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이상의 글쓰기 책은 없다. 이거 한 권 읽으면 더 이상 앞으로 글쓰기 책을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다. 예. 또 제가 서문회인가 에필로그에 그렇게 썼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이제 다음 후속편의 예고편으로 말하기를 또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과했어요. 너무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너무 두꺼워졌어, 책이. 그래가지고 이 요즘 추세가 이렇게 두꺼우면 책을 안 사요. 사실은 가격 대비 엄청 실속이 있거든요. 저거의 반 분량으로, 반절 분량으로 가격은 똑같이 16,000원에서 이제 말하기 책 나는 말하듯이 쓴다를 요 다음에 냈는데, 그 책은 요거에 한 2배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그렇게 뭐 돈은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읽기 좋고 이렇게 손이 가는 책. 근데 판형도 좀 작고 사이즈도 이렇게 좀 두껍지 않은 책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 책이 뭐 일반 글쓰기 책 다른 책에 비하면 많이 팔렸고요.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고. 그건 뭐 예스24나 그런 데 가보시면 그 세일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포인트 점수를 보면 그게 얼마나 지금 팔리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저 책은 크게 이제 그 말하기 분야는 게 부록처럼 있는 거고, 이제 글쓰기 책이 주고, 그런데 크게 두 파트입니다. 앞에 파트는 이제 글을 쓰는데 필요한 역량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7가지가 뭐냐면,
뭐 순서는 뭐 제가 틀릴 겁니다. 1번 관찰력, 2번 질문력, 3번 통찰력, 4번 비판력, 5번 감상력, 감성지능, 6번 이제 이게 한 개입니다. 5개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상력 얘기했나요? 상상력 다시 해볼게요. 관찰력, 질문력, 상상력, 통찰력, 비판력, 감성력, 공감력 7가지. 7가지. 근데 모든 저자가 그렇겠지만 저 책을 쓰면요 다시는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야, 책 정말 불사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만 지나도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사이에 진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왜 이때 이렇게 했었지? 이게 아닌데 정말 부끄럽다. 얼굴이 막 화끈거린다. 막 이불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이게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게 한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글쓰기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법을 한 10서너 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편집자가 이걸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려고 제목을 막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이상하게라기보다 이렇게 유혹하는 그렇게 달아가지고 명확하게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 제목만 봐서는 그러니까 목차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주제로 써라, 무슨 소재로 써라, 자료에 의존해 써라, 시간을 들여 써라, 뭐 습관으로 써라, 뭐 이렇게 쭉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두꺼운 책을 그걸 다 파악하면서 읽으실 우리 원장님들, 대표님들 바쁘셔서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몇 가지를 소개할 시간은 안 되고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할 시간, 질의응답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딱 아예 준비를 해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찾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우리의 이제 언어 생활이라는 게 4가지거든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국어 시간에 이 4가지를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동차의 4바퀴로 이제 차가 굴러가듯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로 굴러갑니다. 그 중에 한 바퀴가 쓰기예요. 이게 쓰기가 이게 잘 굴러가려면 나머지 3바퀴, 말하기, 듣기, 읽기가 잘 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책 내용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저 책을 읽으면 도움이 훨씬 되실 겁니다. 아마 학원 하시고 그럴 때도 학원이라는 공간도 결국 이 4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거기에 이제 뭔가를 그 뒤에 뭘 기억한다던가 뭐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학원 그 교실 안에서는 이 4가지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쓰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3가지 듣기, 읽기, 말하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이 3가지를 쓰기와 연결할 것인가, 이 4가지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거는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공부법이기도 하다.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부법을 공부해 보니까 딱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씀 오늘 뭐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하면 공부도 잘합니다. 아니 이거는 학원 이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교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라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듣기죠. 말할 수 없을 때, 쓰지 않을 때, 읽지 못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사실은 죽을 때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이 청각이라고 하죠. 네. 그 운명할 때, 운명 전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들어요. 마지막까지 듣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막 가지 말라고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잘 가시라고. 걱정 말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잘 가시라고 해야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걱정을 끼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KBS 일라디오 아까 그 지금 이 사람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모셨거든요.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는 뭐 장례 이 장의사 하시는 분도 모시고 이제 근데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어쨌든 이 청각이 그 어찌 보면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저는 근데 이 듣기에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의존을 해왔어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 듣기를 별로 의존하지 않아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들으면 잘 쓸 수 있다. 전 청와대에 있을 때 8년 동안 대통령 글을 써야 하잖아요. 3군데서 들었어요. 3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한테 듣고요.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회의 때도 배석해서 듣고 첫 번째 대통령한테. 두 번째 듣는 거는 대통령도 모든 걸 다 잘 알지 못하시니까 내가 지금 써야 될 글의 내용에 를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가 있죠. 그분한테 듣는 거죠.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뭐 청와대 안에 되게 이제 있고 없으면은 또 청와대 비서관한테 소개를 받아서 해당 부처에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두 번째 듣는 대상은 그런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역의 날이다 그러면 이제 무역인한테, 소방의 날이다 그럼 소방인들한테, 어디 뭐 광주에 가서 뭐 연설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광주 지역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되게 뭐 이걸 학원으로 따져도 학원은 이제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어떤 뭐 지침이나 계획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원장님 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과별로 선생님들 다 전문가시잖아요. 국어는 국어 선생님에게, 뭐 영어는 영어 선생님에게. 또 학원 밖에서도 들어야죠. 그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뭐 학생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학원 밖에서 우리끼리 뭐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듣는 걸로 우리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왜 듣는 걸로 사람들이 글을 못 쓰는가? 듣는 걸로 글을 잘 쓰려면 몇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역량은요, 관계력입니다. 관계력. 결국 말은 누구한테 듣습니까?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책은 그냥 사서 읽으면 되지만 말을 들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관계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은 좀 인맥이 좀 넓어서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으면 잘 얘기를 해줄 건지 그 대상을 잘 고를 수 있어야죠. 대상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저는 뭐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관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더 중요해요. 그걸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누가 그거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러려면 평소에 이제 그런 두루두루 이런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요즘에는 우리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가 그런 걸 잘 얘기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직접 못 만나면 이런 유튜브에 연결해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도 이제 그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제 이거가 있고요. 그게 일종의 저는 안목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목. 두 번째 이제 관계에서 필요한 게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뭐 어느 비서관이 전문가야. 근데 문제는 평소에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내가 그 사람이 뭐 부탁한 거 이런 거 잘 안 들어주고 평소에 대면 했어. 그러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얘기해줘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다시 그 사람 만날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한테 뭘 묻고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요. 정말. 꼭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뭐가 안 좋았어.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하는데 그 도와주는 업체에서 누구를 좀 섭외해 달래요. 그분 잘 알지 않냐고. 원래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그분과 예전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 근데 내가 최근에 싸웠거든 그 사람.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어? 그렇다고 뭐 싸웠다고 얘기하기. 이제 그런 거예요. 꼭 하여튼 필요한 때 그분하고 뭐가 하여튼 안 좋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게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 이제 누가 이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과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듣기를 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그 인간관계 잘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저는 이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평소에 관계를 사람들과 잘하면요 내 상사가 잘 알려줘요. 너 이리 와봐. 내가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 피드백도 잘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걸 잘 고쳐주고요, 보완해주고 말을 잘해줘요.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뭐 이렇게 일하다가 뭔가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 처할 때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다 말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잘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질문력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잘 물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구한테 이제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해. 근데 가가지고 내가 이런 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아무 얘기도 못 얻어요. 그 사람도 뭐 막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조목조목 그 질문지를 작성해 가야 돼요. 뭘 물을 건지. 그리고 질문지대로만 질문해서는 좋은 걸 못 얻어요. 내가 질문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나오거든. 그걸 잘 뽑아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답변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인터뷰 프로를 해보니까 한 30분을 때우려면 한 20개 질문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느 하나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20개도 모자라요.
한 5개를 뭉탱이로 답변하는 분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20개가 있잖아. 저 뒤에 해줘야 되는데, 내가 따로 물어야 되는데, 막 술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 한 2분만 해도 되게 긴 시간이에요. 2분. 그 막 얘기를 하는데, 저거 나중에 물어야 되는데, 막, 그럼 5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질문이.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이제 하면은, 뭐 그 어떤 건 생각 안 해봤다고 그러고 막 퉁치면서 넘어가 버리고, 그거는 좀 답변이 곤란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넘어가면 한 10분도 안 지났는데 20개 다 써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 멘붕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사실 질문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전 3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배경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오늘 좀 이따가 이제 학장님이나 저한테 질문을 하려면 저에 대해서 좀 알고 해야 이게 질문이 가능해요. 또 저 사람이 일하는 어떤 분야, 그거에 대해 좀 알아야죠. 저 그저께 그 누구냐면 손열음 씨라고 피아니스트예요. 열음. 그 열음이 나는 열매 맺음이더라고요. 맨 앞자하고 끝자를 딴 거 열매 맺음의 열음인데 손열음 씨 아주 천재 피아니스트 뭐 유명한데 나는 그분을 그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베토벤하고 슈베르트하고 모차르트 딱 요거 아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분이 무슨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막 2등하고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이런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알아보니까 슈만을 좋아하더만 슈만. 그런 거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한 30분 얘기를 하려면 저는 최소한 1시간 반은 그분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분이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뭐 타고나는 건데 탐구욕이에요. 탐구욕. 호기심이 이게 왕성한 분이 있고 이게 막 그게 탐구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해요. 막 궁금증이 계속 이어져요. 뭘 얘기를 듣다가 또 그게 궁금해.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고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질문 생각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 하지 이 사람 말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또 궁금해서 내가 묻는 것도 아니야. 이거 시간 때우려고 지금 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별로 없어. 세 번째가 이 사실 호기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공감력이에요. 이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공감력이 있어요. 이제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 말에 이렇게 막 감정이입도 되고요. 막 측은지심도 느끼고 막 역지사지도 잘 돼. 자기가 막 그 사람이 돼. 야, 그래서 어떡하면 그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라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래?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빙의가 막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이게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랬겠지 뭐. 자기가 그랬겠지. 나 별 관심 없어. 내일도 아닌데 뭐. 이건 이 공감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질문 내가 잘하는 사람 보면 이게 인터뷰 이 유재석 씨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양반 준비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실하게 그냥 털레털레 그냥 나오지 않고 김구라 씨는 않더라고 준비를. 제가 여러 사람 해봤거든요. 신동엽 씨도 해보고 서장훈 씨하고도 프로그램 같이 해보면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 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그 자리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표정이 잘 안 나오죠. 다 알고 왔으니까. 알고 왔는데 모르고 오면은 이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반해서 이게 모르고 오면은 사실은 뭘 물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질문을 잘하려면 이런 어떤 배경 지식, 탐구욕, 호기심 그리고 공감력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질문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들이 이제 질문이 어려운 것은 이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괜히 그 질문했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남들이 야, 뭔 저런 허접한 질문을 해. 저 다 아는 얘기를.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제일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질문하잖아요. 배경 지식에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또 이 배경 지식이 있어서 이 주변 걸 다 아는 애가 이 하나 이거 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걸 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빈칸도 없는 거거든. 배경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색깔이 있어야 이게 뭔가가 있는 건데 이걸 묻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자신감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질문력이.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관계력이고 질문력. 세 번째는 요약력입니다. 요약력. 요약력. 들으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요약력이 공부 실력입니다. 요약을 못하면 암기가 안 돼요. 뭐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될지 기억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먼저 요약이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요거는 내가 이 지금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그 진도 나가는 얘기도 하시지만 이제 애들을 재밌게도 하고 계속 붙들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이 학과와 관련 없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 학과와 관련 없는 얘기만 기억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고 진도 나간 얘기는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이제 글을 쓸 때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때 자기가 써야 될 주제와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경계가 또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주제와 관련 없는 길로 이제 샛길로 빠져가지고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이제 읽다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그렇게도 되고 이제 꼭 그런 친구들이 꼭 자료 읽다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다가 샛길로 빠져요. 그리고 SNS 하고 있어. 자료 찾아서 지금 글을 써야 되는데 인스타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양 능력이 집중력이기도 해요. 요양 능력이 누구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요약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서 듣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집중해서 듣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머리 딴 생각을 해요.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요약을 하면서 들으려면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이게 들으면서 요약을 한다는 건 막 중요한데 밑줄도 긋고 별표도 막 치면서 번호도 매겨요. 우선순위를 매겨. 제일 중요한 거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머릿속에 막 얘기를 듣는 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의 번호를 매기고 밑줄을 긋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요약하면서. 그래서 버릴 거 탁탁탁 버려요, 그때. 그냥 즐겨요. 들으면서 한번 웃고 저거는 그렇지만 내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버리고. 이게 이제 요약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 능력을 들으면서 요약을 잘하는 친구는요. 공부를 할 때 읽을 때도 요약을 잘해요. 요약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약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말로는 이제 키우지는 않고 칼럼으로 요약 능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 2000년에 청와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상사분이 칼럼을 30개를 뽑아오라고 그래서 30개를 뽑아갔더니 5가지를 시키더라고요. 첫 번째는 각 칼럼의 가장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어오래요. 가장 중요한 문장에 30개 칼럼에 각각에. 두 번째는
30개 칼럼의 각각을 3문장 이내로 압축해 오래요. 내용을 압축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발췌고요. 밑줄 치고 별표 치는 건 중요한 거에 그냥 발췌야. 두 번째는 이제 압축이죠. 그걸 해갔더니 세 번째는 칼럼의 중간 제목을 달아오래요. 소제목을. 그러니까 덩어리를 지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얘기 끝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 넘어갈 때 이제 제목을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제목을 달아오라. 그러니까 요 칼럼이 몇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약입니다. 덩어리를 치는 거, 분류하는 거. 이걸 범주화한다고 그러는데 글쓰기에서는요.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로 글을 써요. 분류와 융합. 분류와 융합 능력. 내가 가진 머릿속에 생각이 있거나 어떤 자료에서 보는 내용이가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가. 덩어리를 지을 수 있는가. 덩어리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그게 문단이에요. 문단. 덩어리로 우리는 글을 써요. 이 문단을 만드는 능력은 덩어리 짓는 능력이에요. 하나를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공부도 마찬가지죠. 덩어리를 짓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또 하나는 이 융합 능력이라는 것은 요소 이렇게 이 조각들을 융합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융합 능력은 선생님이 뭐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를 잘 연결하고 이걸 융합을 해가지고 이걸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글쓰기 능력은 요 두 가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어떤 생각의 단초, 어떤 산만한 지식의 조각, 내가 들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내, 이게 융합 능력이거든요. 연결하고 결합하고 융합하는 능력과 그래서 이런 거 요양 실력, 그리고 이제 중간 제목 달아오라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시킨 게 주제문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제문. 한 문장. 그 각 칼럼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한 문장. 주제문을 파악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주제문을 옹호하거나 반박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주제문이 네 생각과 같으면 옹호하고 생각과 다르면 반박해 봐라. 그렇게 해서 쓴 글이 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기 전까지 사실은 4단계가 있었던 거죠. 4단계를 거쳐서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글쓰기는 또 하나의 원리,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쓴다 해도 일기는 하루의 요약이에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의 밑줄을 그었다? 이게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오늘 하루 뭐 했지? 이 순간에 이게 압축이 딱 돼요. 오늘 이거 했지? 그게 아까 3줄 이내로 이제 압축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그냥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갔고 이렇게 덩어리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뭘 했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 친구 집에 가서 놀았고, 이게 이제 중간 제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뭐 했던 거, 그 다음에 친구들과 놀았던 거, 이게 또 하루의 요약이거든요. 이게 저는 뭐 일기뿐만 아니라 기행문도 요약이고요. 내가 자서전을 쓰려고 해도 일생의 요약인 것이고요. 다 요약입니다, 글이. 보고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직장에서 쓰는. 그래서 이런 요약 능력을 이제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아까 이제 주제문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이제 사실은 주제를 찾는 거죠. 오늘의 하루의 반성 하면 이제 오늘 하루에 내가 느낀 점, 오늘의 교훈, 뭐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기의 주제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은 어찌 보면 글쓰기는 요약이고, 방금 요약에 있어서 내가 쭉 말씀드린 발췌라든가 압축이라든가 그 단락짓기라든가 그 다음에 주제문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글만 가지고 우린 요약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고도 요약을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야, 영화 어땠어요? 물어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를 하면 그건 발췌를 하는 거고, 줄거리가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뭐 한 1분 동안에 쭉 얘기를 하면 그건 압축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약하는 행위를 살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요약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관계력, 질문력, 요약력을. 네 번째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능력. 잘 들으려면. 네 번째 능력은 뭐냐면, 그걸 제목 붙이기가 좀 뭐한데, 맥락이나 어떤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이제 요약하는 건데, 우리는 말을 듣지만 그 말 뒤편에 있는 생각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라든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이제 말에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취지라든가,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고 하듯이 그 말의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를 듣고도 저 사람 왜 저 말을 했지? 목적이 뭐지? 의도가 뭐지? 이런 걸 읽어내는 실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에 있는 빈틈을, 그 사이에 있는 빈칸을 채우고 그 말 뒤편에 있는 그 배경을 파악하는.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남의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늘 남의 말의 어떤 의도라든가,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기분, 감정,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또 회장님들 모실 때 그런 걸 이렇게 헤아리면서 들으려고 했죠. 근데 요걸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크 락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철학자, 나도 이름밖에 몰라요. 자크 락강. 그 락강이, 난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어쩌면 한편에서는 그런 욕구를 충족해가는, 자기가 이렇게 욕구를 충족하고 또 그 욕구를 채움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인생의 삶이고 뭐 그렇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그걸 통해서 이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누구나 뭐 식욕, 뭐 수면욕부터 시작해서 뭐 성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그런 기본적인 욕구만이 아니고 뭐 인간으로서 갖는 뭐 인정 욕구도 있고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를 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 욕구가 있는지를 몰라서 표현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이런 욕구를 표현하면 또 뭐라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래서 또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표현하는 걸 요구한다고 이 사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구.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어린아이가 잠이 오면 칭얼대는 거, 이걸 엄마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잠을 자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걸 요구한다. 나 좀 재워달라. 뭐 배고프면 우는 거, 그거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요구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근데 그건 표현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책을 가져와서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읽어줘 할 때, 사실은 그거를 엄마가 읽는 걸 들음으로써 뭔가 새로운 내용을 알고 싶은 어떤 욕구에서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관심을 받고 싶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 책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예?
이게 구현으로 이렇게 한 거 오디오 그게 더 재밌게 잘했잖아 엄마 말보다. 이제 그런 걸 사서 그걸 들으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욕망이 된대요. 욕망.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다.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좋은 근거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들을 때 이 욕망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표현하는 요구하는 그거 말고 표현되지 않은 그 사람의 욕구, 다시 말해서 그 욕망,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할 때도 그거를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구나. 만족하겠구나. 이제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해요. 출세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듣고도 요약을 못하거나 이런 분도 있으니까 이제 요약만 잘해도 잘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학원 선생님께 그걸 잘 듣는다는 것은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시험 문제 내겠구나. 저 양반 저거 시험 문제 내겠구나.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이제 저는 잘 듣는 거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를 안 잖아. 야, 이거 너 낼 거야, 이거.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있거든.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걸 얘기할 때 한 2번 반복을 한다든가, 에? 야, 이거 밑줄 그어, 뭐 한다든가, 별표 쳐. 이제 그런 걸 잘 캐치를 해서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거 시험에 내겠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 가면 그런 얘기죠. 락강이 또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그러니까 엄마가 욕망이 있죠. 엄마는 자식이 학교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이 엄마의 욕망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욕망을 엄마가 갖고 있냐?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좋아? 네가 대학 좋은 데 가면? 너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너 그러면 행복할. 근데요, 진짜 엄마의 욕망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욕망은 자식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을 내가 그리고 애한테 이렇게 애를 잘 키웠다는 거를 진짜 욕망은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욕구는 내가 이렇게 애를 잘 키웠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 공을 많이 들이고 내가 애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그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애를 봐, 애를. 애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봐. 내가 머리가 나쁘면 이러겠어?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사람 스스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부모님들한테 남편한테 남편 그거 안 되면 당신 집에서 뭐 했어? 집에서 백날 앉아가지고 뭐 했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죠. 이것도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그런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은 욕구도 있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욕구지 자식이 행복하다? 이건요, 뭐는 2차적인 어떤 욕구겠죠. 근데 우리 아들의 입장도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애는 엄마의 욕망을 안 거야. 무의식에서 안 거야. 그래서 그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행복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야. 공부를 잘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 대신에 엄마의 욕망은 충족시켜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 불행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예? 그리고 학원 백날 다닐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도움이 안 돼. 다들 보면은 내가 보면 진짜 내 친구도 보면 진짜 행복해진 사는 친구들 보면 막 더 막 해가지고 막 더 위에 올라가고 막
이게 아니고 소박하게.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걸 다 알더라고. 소확행. 이미 다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승진을 안 하려. 이게 문제야. 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갈구거든요. 어? 계속 뽑아먹거든. 어? 너 승진 그래가지고 하겠어? 어? 그래가지고 막 얘를 막이 거의 막 그 영혼을 빼앗거든. 영혼 없는 애를 만들어야 거의 그냥 번아웃을 시켜버리거든. 회사에서. 근데 애들이 이걸 다 알아버렸어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너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근데 얘들이 그걸 더 이상 안 해 이제. 그게 남의 장사 시켜주는 거거든. 우리 원장님도 선생님들 말 안 들으시죠? 말을 안 들어. 예? 원장을 잘 보이고 막 싶은 그런 게 없어. 어? 예전하고 다르죠. 우리는 막 원장한테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 원장의 눈에 들어서 그러면 보너스도 더 받고 막 이거거든.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근데 사실은 그 원장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 자기 욕망 아니에요. 학원 잘 돼서 뭐 하게. 근데 착각에 빠졌거든 우리 때는. 학원이 잘 되면 막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주인의식이라고 그랬거든.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막 우리가 애사심 막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원장님들이 옛날 방식으로는 이게 안 돼. 우리 때는 됐거든. 왜냐면 우리 때는 배가 고팠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 절대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었거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고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적어도 근데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거든. 돈도 벌고 우리 세대가 다 집도 사고 다 했잖아요. 예? 차도 있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영혼 없이 살아서.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도 됐고 24시간 일했잖아.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지.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근데 저는 다 이게 듣기 실력이 좋았던 우리 세대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듣기 실력이 좋았던 거예요. 눈치를 잘 봤잖아. 눈치 빨랐잖아. 얘들은 눈치를 안 봐요. 요즘 MZ 세대들은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실력이 그 대신 없어요. 우리는 맞춰주기 위해서 막 다 눈치를 봤거든. 예? 어떻게든지 저 사람 욕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 그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마지막 세대예요. 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듣기가 사실은 이거가 되는 사람이요. 듣기로 쓸 수 있어요. 사람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보고서 잘 쓸 수 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응? 어떻게 알았어? 이게 누가 이거 해오나 내가 봤어. 아무는 아니 네가 해오는 것만 네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도요. 사실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잘 읽어서 그런 기획안을 딱 써.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우리 회사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마치 자기가 그게 있었던 것처럼 그 작품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거 누가 해오나 지금 기다렸어. 근데 네가 해왔구나. 원래 내가 있던 거야 그 생각, 그 아이디어. 그 정도는 나도 생각했어. 이거 이제 그걸 선점하는 거지. 딱 자기 걸로 만드는 거지.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거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지금 이게 이 의식으로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맞아. 이거 이제 있었어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해주면 출세한다. 이게 듣기를 잘하면 저번주에 듣기 말씀드리고 읽기는요. 시간이 이거 듣기 하나 했는데. 우선도 읽기까지 하시고. 그래 읽기 할게요. 저도 예. 옆에서 앉아서 들을게요. 읽기는 이제 듣기보다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읽는 걸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이게 다독이야, 다독. 무조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근데 맞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은 건 말인데 말을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게 이제 글이고 이제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의 방식이 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첫 번째 제가 읽은 걸로 제 글쓰기에 도움된 것은 한 작가의 작품을 다 읽거나 이걸 전작 독서라고 그래요. 전작 독서. 아니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거나 이걸 해야 자기의 문체가 생깁니다.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그 스타일을 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방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흉내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알아서 흉내내요. 그래서 한 작가의 작품을 다 읽거나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라. 이게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다. 두 번째 읽기는요. 이걸 일종의 테마 독서라고 하는데 테마 독서. 한 분야의 책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셔라. 한 분야. 그 분야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예요. 저는 한때 이제 글쓰기 가지고 먹고 살려고 생각해서 글쓰기가 내 관심 분야가 됐어요. 나의 어떤 테마가 됐어. 나의 앞으로 이걸 텍스트로 해서 이거를 나의 컨텐츠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글쓰기에 관한 책만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다 읽었어 거의.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읽다 보면요. 글쓰기의 책을 읽다 보면은 말하기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심리학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뇌과학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게 이제 소통에 관한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막 이제 리더십에 관한 책에 이건 확장돼요. 근데 확장되기 이전에 어느 한 분야를 정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 분야를 하나 정하면요. 그 분야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글쓰기에 관한 글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 내가 자신이 있거든. 글쓰기에 관한 책은 많이 읽었거든. 사실 글쓰기에 관한 책을 나만큼 읽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럼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미쳤다고 그 글쓰기의 책을 한두 권, 두세 권 읽고 말지. 읽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이건 쉽거든, 누구나. 그 어떤 한 분야를 잡고 그걸 들이파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 관해서 남보다 많이 읽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걸 하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는요. 뭔가를 읽었으면 읽은 거에서 반드시 내 글에 써먹을 걸 찾으세요. 책을 읽을 때 한 꼭지 글을 읽었다. 절대 다음 꼭지를 글로 넘어가지 마시고 방금 읽은 내용에서 내가 내 글에 써먹을 걸 찾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글에 어떤 인용했던 내용이 있으면 야, 요 인용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 인용할 내용을 찾는 것도 찾는 거고 글에 뭐라고 A라고 써놨어. 근데 나는 A 아닌데 B인데? 그럼 B를 찾은 거예요. A를 안 읽었으면 B가 안 찾아져요. 혹은 A를 읽었는데 내 생각이 B고 A와 B를 섞어서 C를 만들 수도 있어요. C를 나중에 내 글에 쓸 수도 있다고요. 혹은 A라는 글을 읽었어. 또 B라는 글을 읽었는데 A, B 글을 비교해서 C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뭔가를 찾은 거예요. 반드시 뭐를 찾으세요. 읽고 나서 내가 방금 읽은 내용에서 뭘 얻었지? 이게 희한하게 저는 읽어보니까 어떤 읽은 내용에서 어떤 내 감정을 길어 올리기도 해요. 느낀 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느낀 점 나중에 글로 쓸 수 있어요. 또 어떤 글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 나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을 또 떠올리잖아요. 그 기억을 나중에 내 글에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남의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글을 읽지 마시고 내 걸 길어 올리는데 내 기억이건 내 생각이건 내 감정이건 이런 걸 길어 올리는 그래야 내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내 기억, 내 감정, 내 생각을 내 글에 쓰는 거잖아요. 그걸
남의 글을 읽는데 그걸 이용하라는 거죠. 그걸 찾는데. 예. 아무것도 자극이 없으면 그게 안 만들어져요. 마지막 네 번째, 글을 읽을 때 저는 글의 구성을 좀 봅니다. 글의 구성. 아, 이런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여러 이렇게 구성이 이런 게 있구나. 첫 번째 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그 얘기에 느낀 점을 써. 세 번째 자기 얘기 말고 남의 얘기를 소개를 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얘기와 남의 얘기의 어떤 에서 얻은 교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런 구성. 어떤 경우 자기가 아는 어떤 이론을 소개해.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 읽었다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아 그걸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 배운 거, 깨달은 걸 얘기를 해.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구나. 아, 그러면 어떤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느낀 점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 그걸 이렇게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성으로 하는구나. 이 구성을 남의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야 그런 구성으로 나를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 구성이 책의 목차에 많아요. 목차를 보시면 구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자기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를 하셔라. 첫 번째 전작 독서 하시고, 두 번째 테마 독서 하시고, 세 번째 글을 읽고 반드시 내 거를 찾으시고, 네 번째 구성을 유념해서 읽으셔라. 예, 이렇게 해서 그 듣기와 읽기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하기 아예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기에 대해서 말을 할 거니까 예, 그거는